네, 이번 영상은 뻔한 얘기 하나도 없는 손절해야 하는 인간 유형 탑3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곁에 두면 여러분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인간 유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른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이 뻔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어볼 유형들만 정리했습니다. 아마 인간관계를 아직 많이 안 가져본 분들은 이 유형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좋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조종하고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타임라인에 정리해뒀으니 재밌어 보이는 것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손절해야 하는 첫 번째 유형은 이야기 보따리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 재밌고 친해지고 싶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일단 인맥도 넓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의 소식, 얘기들을 잘해줍니다. 누가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알고 보니 어떤 집안인지, 누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매력있어요. 처음 보게 되면 말 그대로 홀리기 쉽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과 있으면 도파민이 굉장히 뿜어져 나오는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몰입이 확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친한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부럽고 더 친해지고 싶어질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알고 있고 인맥도 넓다니 하면서 말이죠. 또 여러분을 특별 대우해주는 느낌도 드는데, 아, 너는 입이 무거운 것 같으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 절대 안 하는데 너라서 말해주는 거야 등으로 밑밥을 깔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구나, 진짜 비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돼요. 또 이 사람들의 넓은 인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몰랐던 사실도 듣고 나도 뭔가 많은 걸 알아가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심리로 그러는 거임? 나쁜 사람임. 이렇게 손절해야 하는 사람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이러니까 손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떤 심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통 악의가 없을 순 없지만 이 사람들이 남의 썰을 푸는 이유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목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MBTI로 치면은 외향형이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파민을 얻는 사람들인데, 이런 가십거리나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로 도파민이 풀충전돼서 이게 친해지기 좋은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습관이 된 겁니다. 입이 싸서 걸으라는 거임. 네, 이게 처음에는 안 믿길 수 있는데 이 재밌는 사람의 이야기거리로 당신이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되게 살갑게 여러분을 믿고 얘기하는 척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재밌는데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썰을 풀 준비를 할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푼다는 느낌으로 자기애를 높이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동엽 님이 진짜 연예계에서 남의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고 전해주면 전해준 사람까지 손절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 퍼나르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퍼나를 위험이 있다는 걸 일찍 깨달으신 거죠. 나도 썰을 풀면 안 되겠네. 네, 근데 살다 보면 누가 여러분한테, 특히 제일 친한 친구가 눈앞에서 왜 그거 말 안 해주냐,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냐,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하나 하면서 의리 때문에 비밀을 퍼날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친구와의 관계도 지키면서 비밀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만 말해달라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그 친구가 이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라고 말을 하고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띄워주고 의리도 지킨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지켜주는 만큼 나는 너의 비밀도 다른 데 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장은 궁금해서 미쳐버리고 막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서운함도 금방 사그라들 거예요. 그리고 와, 진짜 얘기 안 하네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어보면 어떡함?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계속 물어본다, 보챈다. 그런 사람들은 비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밀도 어디다 퍼나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가 이거 비밀이라고 해서 말 못해준다고 하면은 너무 궁금하더라도 티내지 마시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서운하다고 하기보다는 비밀을 지켜주는 게 멋있다, 너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여러분 이미지의 베스트입니다. 손절해야 하는 두 번째 유형은 정의의 사도형입니다. 정의의 사도 유형은 사회적 문제나 사람들 중에서 욕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진짜 똑똑하게 잘 파악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진짜 똑똑하고 통찰력까지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까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하는 비판은 충분히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욕할 만한 것들을 욕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진실을 말하는 느낌까지 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이버레카, 정치 유튜브가 인기가 많은 거죠.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진짜 정의의 사도도 있겠지만 손절해야 하는 유형은 투사를 하는 유형이에요. 투사가 뭐임?
투사는 던질 투, 쏠 사자를 써서 원래 던진다는 뜻입니다. 공을 던진다 할 때 투구할 때 그 투, 발사할 때 사자가 합쳐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의 투사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라고 비난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지적하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넘기는 걸 투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던지는 것도 있고, 예쁘고 잘 나가는 친구를 질투하면서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쟤는 너무 잘난 척한다 라고 비난하는 것도 투사의 예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투사를 할까요? 투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투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사를 한다고 못 느껴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르기 쉬울 것 같은데. 단순히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쉽게 걸러낼 수 있지만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는 유형은 쉽게 거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논리가 탄탄하고 실제로 똑똑하고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신 신랄하게 비판해줄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사람의 팬이 돼요. 또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처럼 포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할 뿐이야,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들과 다르지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걸음?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개선까지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투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만 해도 1차 통과입니다. 근데 인정을 해도 걸러야 할 수도 있어요. 왜 걸러야 함? 요즘 패션 도계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못을 인정을 안 해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는 도덕적으로 고결해야 되거든요. 본인은 인정까지는 딱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해놓고 인정을 안 하냐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욕하기 위해서 본인은 인정을 잘해요. 그래서 개선까지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정만 하고 개선까지 안 하면 그냥 패션 도계자를 하는 거죠. 정의의 사도를 거르는 두 번째 방법은 남을 비난할 때 지나치게 디테일한 경우 의심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욕할 때 저 사람은 사실 이런 심리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져서 이런 말을 한 거고 이런 잘못을 한 거야 라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리가 거의 탐정급이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 진짜 똑똑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그걸 아는 이유가 본인이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즉 자기가 욕하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 중에 착한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사이다 발언이다 하면서 인기를 끌다가 뒤에서 사기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통찰력이 좋아서 나쁜 사람들을 잘 분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쁜 놈이어서 그렇게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함?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똑똑하고 논리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이버레카나 남을 비난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논리를 발달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방어 기제 때문에 발달시킨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존감도 낮고 방어 기제도 엄청 높아요. 뭐가 맞냐 틀리냐, 뭐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우월감을 느끼는 관계, 열등감을 느끼는 관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단점을 찾고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손절해야 하는 세 번째 유형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첫인상이 99%라고 하면서 사람은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간다 라고 하죠. 첫인상이 아무리 정확하다지만 이 사람들은 최소 3개월은 봐야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헌신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헌신형, 그게 뭐임? 이 나르시시스트는 많이 들어봤어도 헌신형은 뭔가 싶을 거예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허세 부리는 유형과 달리 겉으로는 좀 헌신적이고 배려심 많아 보이는 착해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냥 착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특별히 착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착한 행동이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형인 거죠. 첫인상은 정말 최고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알아보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훨씬 교활해요. 겉으로는 곰 같지만 실제로는 여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겉으로 보이는 장점은 이런 게 보입니다. 난 널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라는 태도로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처럼 보입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들에게 베풀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는 모습, 나는 네가 행복하면 충분해 라는 말도 자주 하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면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르시시스트랑 똑같은 기질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뭐임?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랑 통제 욕구예요. 인정 욕구가 뭐냐? 자신을 멋있어 보이게 만들려는 욕구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뽐내는 행위를 통해서 특별을 지려고 하지만 헌신형 나르시시스트는 다르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임 보임 나는 이렇게까지 배려심이 깊음 빨리 인정하셈. 이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호감을 사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허세를 안 부림?
이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지만 허세 부리는 게 성격에 잘 맞지도 않고 허세 부리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대신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특별해지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똑똑한 유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함? 이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구별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증명해줍니다. 첫 번째 구별법, 헌신형 나르시시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했던 헌신과 친절을 무기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착함을 나중에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라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얘가 원래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힘들었나 보다 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면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납득하게 되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첫인상이 좋았던 이유, 나한테 잘해줬던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받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줬던 걸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헌신형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보세요. 나르시시즘의 포인트는 인정욕구, 통제욕구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포인트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잠깐 들어주다가 결국 본인 힘든 얘기로 돌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반복되면 의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피로하고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계속 느껴지게 된다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가장 힘든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내 뒤통수를 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주 하면서 매번 공감과 위로를 얻어내려고 해요. 세 번째 구별법은 앞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투사를 보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강한 욕구는 인정욕구랑 조종욕구라고 했죠. 이 사람들의 무기는 미안함과 죄책감이에요. 수위가 센 단어들을 쓰면서 상대방의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자신한테 다시 헌신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정욕구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사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문제를 상대방에게 떠넘김. 네, 그게 투사의 정의죠. 헌신형들은 상대 보고 자신을 무시하냐고 물어봐요. 그렇게까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도 말이죠. 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임? 무시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똑같이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본인이 누구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투사해서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